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제가 맨날 어제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제발 뭐 그냥 좀 이렇게 내 방송을 좀 이렇게 가볍고 유쾌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막 너무 전문가적인 막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뉴스 앵커 같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말투라든지 그런 건 나한테 원하지 마라. 여기는 뉴스 방송이나 뭐 전문가 방송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나한테 원하지 마라. 난 그냥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재밌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맞아,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이야기 전문가 채널 가서 보면 혹은 뉴스에서 보면 좀 약간 지루하잖아. 난 솔직히 뉴스 채널 이거 한 2, 3분 보면 못 보겠더라고. 지루해. 재미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막 썰 풀듯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면 재밌게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덤으로 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모르는 것보단 낫잖아. 깊이까진 몰라도 그냥 이런 거를 도와주는 채널이야.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아, 근데 이런 댓글을 한 개 봤어. 아, 이 댓글을 보고 댓글이 1000개가 넘었던데, 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아,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해주세요. 지금 너무 좋다. 뭐 지금 뭐 대륙남 TV 스타일이 너무 좋고 쉽게 전달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의 맥락이 있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이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게 전문가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아, 이 댓글 보고 살짝 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감동을 받고, 아, 진짜 거기에 또 힘입어가지고 오늘 또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공지도 올리고, 그래 오늘 화끈하게 가자. 왜냐하면 내 지금 손 안에 들어온 소스도 많거든.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두서가 좀 없지만 쭉쭉 가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소식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 정식 소식도 있고 약간 이제 뒷골목 소식들이 많아. 오늘은 정말 제가 왜 재밌다고 얘기하냐면, 뒷골목 소식들이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코로나를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으로 알렸을 때 그때 코로나도 뒷골목 소식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라시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진짜였고 공식적으로 막 밝혀졌는데, 요즘도 뒷골목 소식들이 엄청 많이 돌거든요. 근데 그 뒷골목 소식들 중에 그럴싸한 애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두서가 없습니다. 뭐 순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아들게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 알아듣게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내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도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되게 막 이렇게 바꿔서 제 자만의 방식으로 막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부터 시작하자. 일단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이란을 도와야 될까요? 안 도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명분이 없다, 도우면 안 된다, 안 도와야지, 몰래 도와줘야지, 도와야겠죠, 깝치다가 중국 깨진다. 자, 봐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명분이 없다 이러고, 중국이 이란을 왜 도와주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중국은 이란을 지금 도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다가 도와야 할 명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모른 척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봐봐.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중국의 1대1로의 프로젝트의 핵심 경로가 이란입니다. 1대1로가 뭐냐? 1대1로는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현 시대의 신식 실크로드예요. 그게 이제 중국몽이야. 중국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1대1로.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서로 도와주면서 경제 발전을 하는 이게 실크로드야. 현 시대의 실크로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란이에요. 이란을 통과해서 갑니다. 1대1로 중에서 육로 루트가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요. 이게 육로거든요. 그 중에 중심이 이란이에요. 일단 이게 제일 큰 이유고요. 이거에 왜 직접하냐고요? 이따가 나옵니다. 일단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고 있잖아. CPEC 이거 들어보셨죠? 자, 중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터키로 이어지면서 유럽까지 연결돼. 이건 또 다른 거야. 위에 그거는 1대1로고 이거는 CPEC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제재나 혹은 전쟁 등으로 붕괴가 되는 상황에 이르른다면 이 루트 자체가 마비가 돼요. 즉 이란은 지리적으로 1대1로의 그냥 허리뼈야. 척추예요. 그냥 지금 이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는요. 그냥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국의 1대1로까지 타격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란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이 자원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어디서 무기를 받았냐? 러시아도 무기가 없으니까 이란에서 받았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럼 이란은 러시아한테 손을 벌릴 수 있을까? 벌리겠지. 근데 과연 러시아가 이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못 주지. 왜? 야, 우리도 니들 드론 다 받았었는데 우리 무기 없어. 그리고 러시아는,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뭔가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가 러시아를 끌어안으려 그래요. 러시아를 뭔가 계속 끌어안으려 그래. 막 G8에도 러시아 초청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그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차이나 뉴스 할 때 러시아랑 미국이 진짜 정말로 친해진 날에, 러시아랑 미국이 정말 친해진 날에는 그때가 이제 중국이 몰락하는 날이에요. 그때가 정말 중국이 이제 몰락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봐봐.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이란을 치죠. 이란 핵 문제 해결하죠. 그 동시에 중국의 1대1로 타격까지 하죠. 그 동시에 러시아까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타 3피인 격이에요. 이란, 러시아, 중국 동시에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이게 뭐냐? 석유입니다, 여러분. 석유. 이게 뭐냐면, 이란이 이제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란이 어떻게 보면 독재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한테도 경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이란의 석유가 사줄 사람이 없어. 이란도 석유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그 석유를 팔 데가 없어, 원유를. 그거를 중국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은요, 중국도 물론 국내에 자원이 있지만 중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사서 쓰는 나라 중에 한 개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쓰는 석유가 100이라면 한 80 정도를 이란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이란에서 중국이 하루에 거의 2024년 기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랑 직결이 되느냐? 중국의 전략 비축유랑 직결이 돼요. 근데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이란에 석유가 없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 망하냐? 이란의 석유가 중국이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이란의 석유가 만약에 끊기잖아요. 끊기면 어떤 타격이 있느냐? 자, 중국의 비축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한 나라에, 특히 중국의 비축유, 전략적 비축유는 한 3개월 정도 비축을 해놓는데, 3개월치. 그러니까 당장 오일이 끊기더라도 3개월은 쓸 게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3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이란에서 수입하는 그 또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보다 30% 내지 40% 싸게 수입합니다. 중국이 그래요. 야, 니들 어차피 팔 데 없잖아. 국제 유가가 있긴 있지만 니들 유가가 그 유가 받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야, 30% 세일 해줘. 야, 40% DC. 야, 우리가 다 살게. 40% DC 한 가격에 중국이 그걸 다 사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끊긴다. 일단 비축유가 없잖아. 여러분들, 중국의 석유 비축유, 전략적 비축유가 없으면 뭘 못하는지 알아요? 대만 침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야, 진짜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면 미국은 몇 수를 보면서, 미국이 지금 이란 한 개 제재함으로써 진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어. 이란의 그 석유가 끊기면 중국은 비축유가 없이 지금 대만 침공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진짜 몇 수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국이랑도 이게 관계가 있는 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이랑도 약간 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관계가 있는 게, 중국이 그렇게 값싼 석유를 막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 값싼 석유로 뭘 하느냐? 석유화학 제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석유 값싸게 들어오니까, 야, 니들 100% 가격에 들어오지? 야, 우리는 30% 40% 할인해가지고 이란에서 사와. 그 석유들을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그 석유화학 제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 값싼 가격으로 다 덤핑을 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중국의 치킨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그 석유가 끊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막 싸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덤핑을 못 하잖아. 예를 들면 중국 석유화학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중국은 이 값싼 원유를 원료로 써서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TA, 고순도 테레플탈산,
등 석유화학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대형 국영 기업들이 저마진 전략이 더해져서 생산 원가가 매우 낮음.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수출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이 시장을 다 먹게 되는 거고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이 시장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한국은 사우디랑 미국산 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중국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2023년, 2024년 연속 적자 기록. 일부 공장 50에서 60%까지 수준까지 가동률 떨어짐. 동남아 인도 등에서도 중국 제품에 밀려 점유율 급락. 근데 만약에 이게 막힌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다시 일어나나? 야, 니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야, 난 주식이랑 연결돼가지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때 코로나 제일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를 제일 빨리 안 게 난데. 그때 내가 막 백신 주식이라든지 마스크 주식 샀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난 그거랑 연결을 못 시키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도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바이오를 산다고요? 바이오는 저는 사오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떻게 모으게 됐냐? 중국이 그 가짜 음식을 화학 독성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그걸 수출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이오가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 야, 이건 제 옛날부터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농지를 사들이고 있어. 난 그거 이유가 있다고 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하와이에 있는 대자연 농지 땅을 그렇게 많이 사들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농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 바이오 산업, 음식, 건강 음식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질 시기가 온다 이거지. 아무튼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전략적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중국 이란 포괄적 전략 협정을 체결했어요. 25년간 약 4천억 달러 규모 투자, 석유, 가스, 인프라, 항만, 철도, 군사 보안 협력 포함. 이 협정은 중국이 이란에 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투자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또 이란도 이미 오고 가는 게 있잖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많이 좀 어느 정도 이란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파견이 들어가 있고, 약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란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 약 10,000명이 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도 이미 돈을 많이 투자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석유도 얻어내고, 이란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1대1로의 이 세력도 펼칠 수 있고, 이 협정은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의 일환이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반격인 거죠. 10,000명은 좀 적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400만 명, 그지? 뭐 한국에 몇백만 명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좀 적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봐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탈출을 하잖아요. 왜 탈출할까? 살기 안 좋으니까 탈출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살기 좋고 정말 중국 사람들이 국뽕에 차가지고 얘기하듯이 중국이 정말 훌륭하고 살기 좋은 나라면 중국의 부자들을 포함해서 중국의 중산층, 빈곤층들 왜 그렇게 다 같이 중국을 탈출을 하죠? 민심이야, 그게 민심. 살기 안 좋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지.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중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중국으로 안 돌아가고 불법 체류로라도 한국에 있으려 해. 왜? 살기 좋으니까. 중동에도 보면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중동에는 그 사우디인가?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에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몇십만 명 정도 돼. 왜 그렇게 많냐? 살기 좋으니까. 왜 이란에 10,000명밖에 없냐? 살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10,000명은 자발적으로 갔을까? 아니야. 중국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간들이에요. 이런 정말 그냥 살아있는 지표잖아. 이것만 봐도 야, 어느 나라가 살기 좋고 어디가 살기 안 좋고 바로 나오잖아. 중국이 맨날 뭐 한국 까고 한국은 수박도 못 먹는다 이지랄 하고 있잖아. 한국 소고기도 못 먹는 나라다 이지랄 하고 있는데, 그럼 니들 왜 400만 명이나 여기 넘어와가지고 이지랄 하고 있냐고. 그냥 깔려있는 팩트인데.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유,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개.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서방 진영의 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 적의 적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란이 별 관계 없었는데 난 지금 미국이랑 적이야. 근데 니도 미국이랑 적이야? 그럼 우리는 협력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냥.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등. 아뮤아빠더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고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다면 중국 편에 서겠군요. 어디가 이란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난 못 이해했어. 이란이?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 한국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물론 뭐 한국이 약간 좀 특수한 이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정말 진짜 한국은 몇십 년 동안 계속 벼락 끝에 서 있는 정치야. 줄타기 정치잖아. 물론 가끔씩 요번에 그 얘기도 있더만 이란을 먼저 공격한 이스라엘한테 강력한 규탄을 했다. 거기다가 성명을 했다. 다른 나라 일본도 성명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성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란 편을 들고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쪽 진영이다. 그건 말이 아니지. 그건 그냥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먼저 공격한 거는 나쁜 거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냥 더 깊게 들어오면 그냥 거기까지. 더 깊게 물어보지 마. 그냥 잘못 때린 거는 그거는 선제 공격 그건 잘못됐지만 그 이상은 물어보지 마. 그냥 거기까지. 요 정도인 거지. 한국이 아예 이쪽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한국이 러시아, 중국 진영으로 그건 말이 됩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이쪽 진영으로 한국이 아미와가다님 들어간다고?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그냥 다들 성명하고 폭력은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나라 이미지도 있으니까. 저기 유럽에서도 규탄을 하고. 근데 유럽도 딱 이런 분위기야. 이스라엘 야 왜 먼저 때려? 너 잘못했어. 계속 때리고 있는데 외면해. 몰라. 아무튼 잘못한 거다. 난 말했다. 그런 느낌이잖아.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먼저 공격 그건 잘못된 거지. 하지만 거기 계속 때리고 있다.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지. 자, 그러니까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란의 우군 세력에 중국도 우회 지원하는 정황이 존재해요. 실제로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굉장히 비판했었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중국이랑 러시아 이쪽 진영으로 선다는 거 그거 말이야 방구야. 일단 말이 아니지만 그쪽 진영으로 서면 그럼 우리가 후티 반군이랑 하마스 헤즈볼라랑 같은 라인인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수록 중국은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에 더욱더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란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란이 붕괴하면 중국의 1대1로 에너지, 대미 견제, 전략 이런 게 동시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란을 지원을 해야 돼. 와, 중국은 지금 이런 거야. 나 미국이랑 전쟁하기 싫은데. 야, 우리 체제 유지해야 되고. 야, 우리 공산당 우리 지금 잘 해먹고 살잖아. 야, 이거 전쟁 잘못했다가 우리 체제 무너지면 우리 다 숙청이야. 이거 맞붙기는 싫은데. 그런데 이란은 구해야 돼. 이걸 어떡할까? 어떻게 하지? 야, 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게 쉽게 이해됐죠, 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의 지금 그 수가 몇 수를 앞서가면서 얼마나 많은 반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이게 대박이야. 근데 이 와중에 또 뭐가 터지냐? 중국이 지금 거기 신경 쓰면서 우리 1대1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미국 견제해야 되고 지금 일단 관세 전쟁은 이렇게 멈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세 전쟁이 중국이 이긴 건 아니잖아. 지들 히토로 다 내주고 55% 관세 때려 맞고 있어. 미국은 10%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한 개 터집니다. 뭐가 치고 들어오느냐? 이것도 미국이 다 지시되는 거야. 뭐가 치고 들어오느냐? 대만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상상했습니까? 대만이 여러분들 이틀 전에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지. 대만 당국이 중국의 화웨이 SMIC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중국의 반도체 개발에도 하나의 장벽이 세워진 겁니다. 공식 발표했어요. 화웨이랑 SMIC의 수출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두 기업의 기술과 장비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수출하는 게 기술을 수출하고 장비를 수출하고 그리고 공장 만드는 방법까지도 수출을 하거든. 대만은 그 기술이 다 있으니까. 근데 금지. 수출 금지. 화웨이나 SMIC가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이나 장비 접근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AI 칩 개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 때리고 있어. 미국이 때리고 싶은 애들을 지금 다 때리고 있어요. 이란 때리고 있지, 중국 때리고 있지.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할 명분은 너무 많아. 왜? 자기들 미래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명분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중국을 좀 아신다 그러면 중국은 이거 무조건 참전합니다. 중국은 이건 무조건 참전해. 하지만 절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이게 중국이 일하는 스타일이야. 중국은요, 우리는 뭐 중립, 우리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규탄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뭐 우리는 참전은 안 해. 하지만 뒤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런 기사가 떴습니다. 요런 기사가 떴어요. 750개의 탄도미사일이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들어갔다,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이 이란에 750개의 비핵 탄도미사일을 곧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키스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야,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 그런 적 없다. 뭔 소리냐? 파키스탄 지금, 나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야, 얼마 전에 인도랑 우리 싸우고 지금 우리 회복 중인데, 야, 나 끌어들이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그 다음에 또 요런 기사가 났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에 핵 보복 약속 발언이 있었어요. IRGC 고위 장성 무센 레자이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파키스탄이 핵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파키스탄의 국방장관과 외교부 모두 이런 얘기도 우리 한 적 없다. 뭔 소리냐.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다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무기로 타격하면 우리가 그걸 복수해준다고? 내가 왜? 나 그런 적 없어. 나 끌어들이지 마. 지금 요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파키스탄이 왜 등장하느냐. 자, 이게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기사가 나왔어. 근데 파키스탄 그걸 부인했지만 이게 그럴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게 진짜든 가짜든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부의 해명이 이게 꼭 진짜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있는 일이고 파키스탄에서 그냥 발표만 그렇게 해서 발뺌을 하는 거라면 그냥 발표만 그렇게 해서 일단 발뺌을 해.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뭔가 물자가 들어갔어. 군용 물자가 진짜 실제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그 기사도 나왔어요. 파키스탄에서 뭐라고 하지? 그 물건 운송하는 비행기가 물자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 수송기. 그렇지.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들 봤죠? 보신 분들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다. 거의 다 지금 뒷골목 소식들이야. 뒷골목 소식이에요. 뒷골목 소식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뒷골목 소식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라 이거야. 찌라시야. 하지만 너무 가능성이 있는 게 파키스탄에서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 근데 그게 파키스탄이 뜻이 아닐 수도 있어. 파키스탄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갔어. 수송기가. 그건 누굴까? 그거는 100% 중국입니다. 100% 중국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붙기 전에 그 인도의 공습을 기억하십니까? 2025년 5월 7일 인도가 파키스탄을 향해서 벌인 공격.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것도 미국의 한 수였어. 습니다 자, 그때 사건을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인도는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테러 조직 시설들을 라팔과 수호이 30 MKI 전투기 브라모스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의 대응이 뭐였냐? 파키스탄은 중국산 전투기 J-10 그 다음에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반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이게 약간 미국이 뒀던 수 중에 약간 삐걱거린 수야. 인도가 그렇게 병신일 줄은 몰랐던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그때 약간 좀 파키스탄을 좀 밟아주길 원했는데 인도 전투기가 2대가 격추됐어. 심지어 프랑스산이야. 파키스탄 측은 라팔과 MiG-29 그 다음에 30 MKI 등 최대 대여섯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인도는 일부 전투기를 잃은 것은 인정했으나 격추 기체수를 파키스탄 주장보다 적다고 밝혔다. 그리고 격추시킨 게 그러니까 중국의 전투기가 프랑스산 최고급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게 나왔잖아. 근데 프랑스 제조사 및 정보기관은 라팔 제조사 다소의 CEO는 파키스탄의 라팔 3기 격추 주장을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이 그렸던 그림은 인도가 일단 파키스탄을 좀 이렇게 밟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파키스탄 쪽은 이제 좀 짜져 있을 거 아니야.
5월 7일이면 그때는 트럼프는 이미 이스라엘이랑 이란을 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수를 둔 거야.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중에 가지가 파키스탄도 그 가지 중에 한 개였는데 인도를 이용해서 거기를 치려고 그랬어. 그 인도가 파키스탄을 치기 전에 미국의 고위 간부 중에 이름을 까먹었어. 일단 고위 간부 중에 뭐 어디 뭐 국방장관이었나 뭐 아무튼 무슨 장관급인데 그분이 이제 인도로 갔잖아. 근데 그 사람 와이프가 인도 사람이고 자녀가 미국 인도 혼혈이래. 그러니까 거기 딱 가니까 거기 인도 총리랑 딱 만나가지고 거의 무슨 뭐 친가집에 온 것 마냥 그러니까 외가 쪽에 온 것 마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대. 그런 미팅이 있고 난 후에 인도가 바로 파키스탄을 때린 거야.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거는 인도가 일단 파키스탄을 살짝 좀 밟아주길 했는데 어라? 야 인도가 뭐지? 인도가 뭘 못했네? 근데 그때 괜히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과 PL-15 미사일로 실전에서 전투 효과를 입증하며 이는 중국 항공기 수출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서방 무기와 중국 무기의 비교 새 국면 진입. 프랑스, 미국 등 서방 전투기와 대비해 중국산 J-10이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글로벌 무기 시장 경쟁 구도가 살짝 변했어. 미국이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던 거지. 인도 일 존나 못하네 진짜. 야 그걸 그렇게 근데 전 세계는 어떤 반응이야? 중국 좀 만드는데? 그냥 미국은 정말 진짜 치밀하게 그 계획을 다 짜고 가지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인도가 그걸 못 따라준 거야. 인도가 미국의 발목을 건 거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가 입증이 됐냐면 일단 여러분들 파키스탄은요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무기를 엄청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파키스탄으로 무기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는 중국의 무기가 많아요. 그건 뭐냐? 파키스탄을 이용해가지고 인도를 견제하려는 의미야. 중국이랑 인도도 막 싸우잖아. 그 중국이랑 인도 그 국경 라인에서 걔네들 맨날 싸워. 근데 서로 이런 건 있어. 총은 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도도 총은 안 쏘고 중국도 총은 안 쏴. 그럼 총 안 쏘면 뭘로 싸워요? 그냥 망치 들고 짝대기 들고 막 삽 들고 이걸로 막 맨날 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가리 터지고 막 팔 부러지고. 근데 뭐 다행히 막 그렇게 죽지는 않아. 맨날 이걸로 걔들 그걸로 맨날 싸우고 있어. 막 곡괭이로 싸우고 막 몽둥이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좀 이용한다 이거야.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는 중국의 무기들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나오는데 중국이 파키스탄으로 무기를 전달하는 그런 루트가 엄청 많아요. 근데 특징은 그게 뭐냐? 다 비밀리에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육상 루트는 중국 카슈미르 파키스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타고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게 카라코람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육산 물류의 핵심지. 여기 특징이 뭐냐? 인도 감시 대상 군사적 민감 지역이고, 하지만 약점이 악천후라든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환경은 운송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해상 루트도 있습니다. 중국 해안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 근데 이게 운송할 때는 대부분이 위장 컨테이너 활용하고, 그리고 과다르항은 중국군 해군 거점 활용 가능성도 의심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만 인근에는 물류 창고와 군사시설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항공 루트. 군용 수송기인데 민간기로 위장을 합니다. 중국 내 공항에서 이슬라마바드나 혹은 라팔핀디 군용 공항으로 무기 키트, 부품, 정밀 전자기기, 드론 부품 등 고가의 경량 물자는 항공으로 수송하면서 필요시 국영 항공사나 위장 민간 화물기를 이용. 그러니까 이런 루트로 파키스탄으로 중국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지금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들어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자들을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란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못 합니다. 이게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일 텐데, 어떤 게 있느냐면, 자 봐봐.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요, 걔네들은 국익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걔네들이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와 영원한 독재 통치, 이걸 제일 중요시해.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전쟁을 벌였다가 이게 전쟁에서
잘못 삐가닥 해가지고 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잘못되잖아? 바로 숙청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중국이 지금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정황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아니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무기가 뭐 파키스탄이 무기가 그렇게 많냐? 그 무조건 중국 거지. 어디 거야 그러면? 딴 데 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미 인도랑 파키스탄이 싸웠을 때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많이 썼고, 물론 인도가 개판을 쳐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무기가 좋아가지고 막 인도가 밀렸다? 난 그거 아니라고 봐. 내가 봤을 때는 인도가 그 무기 응용 수준 미달이야.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일단 그때 중국 무기의 위상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좀 쓸만하나 보네? 엄청 좋다. 야, 중국 무기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중국 무기 좀 쓸만한가 본데? 요 정도까지는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의 무기가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정황상 중국은 무조건 이란을 도와야 되고 이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미래가 있어. 아니면 지금 중국이 타격이 얼마나 큰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이란이 붕괴되면 서구도 없어져, 1대1로도 없어져. 그럼 자원이 없어지잖아. 에너지도 부족해지잖아. 대만도 못 쳐. 대만을 못 치면 어떡해? 칩 개발도 못해. 중국에서는 모든 칩을 다 규제하고 있지. 중국은 미래가 없어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이란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얘네들은 정면전은 붙기 싫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지금 안 되겠다. 이란 도우자. 야, 미국이랑 붙어. 이래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란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이랑 붙는 거예요. 공식적인 전쟁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공산당 체제 특성상 어떻게 됐냐? 딱 이렇게 봐. 보다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중국이 지금 밀려. 지금 이란이 엄청 밀리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이 참전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길 보장 그건 절대 없지. 뭐 미국이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딱 이렇게 참전했는데 싹 봤을 때 밀리잖아. 밀리고 상황이 안 좋아. 이거 보니까 야, 이란도 잃게 되고 중국도 나중에 질타를 받게 생겼어. 그때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 시진핑 주성님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절대 아니야. 걔네들 정치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걔네들은 시진핑이 딱 전쟁을 했어. 딱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그 밑에 애들이 바로 위에 애들 숙청해버립니다. 시진핑이랑 시진핑 라인들 다 숙청해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공산당의 뜻이 아니었고 얘네들이 단독 행동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적을 할 생각이 없다. 악수하자. 야, 시진핑 우리가 숙청했어. 미국한테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체제를 유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나라를 상대로는 위대한 중국을 위험에 빠뜨린 이 잘못된 수뇌부를 우리가 없앴다. 중국 공산당은 영원할 거고 중국은 공산당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 걔네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면 지금 안 그래도 그 큰 나라에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들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해먹을 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잘 해먹고 있는데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를 누가 원해? 일단 공산당들이 원하지 않고요. 중국의 원로급 간부들도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기득권 부자들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무너뜨리냐? 그걸 왜 굳이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중국은요, 절대 공식적으로 참전 못해요. 가만히 있지만 뭘 할 수 있느냐?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나중에 언제든지 발뺌할 수 있게끔 물자 운송을 합니다. 군용 물자를 이란으로 전달을 해요. 어디?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하지만 공식적이지 않잖아. 나중에 이란이 잘못됐을 때 그때는 야, 우리는 이런 지원한 적 없어. 오해하지 마. 바로 발뺌할 수 있는 정도로 비밀리에, 아주 비밀리에. 이게 얘네들이 정치하는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실제로 무기를 전달하다가 적발된 사례라든지 알려진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 다 증거야. 중국에서 파키스탄 가는 거 JF-17 전투기 해상이랑 육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중국이랑 파키스탄 공동 개발한 거라는데 이것도 갔었고, 중국제 무인기 항공이랑 해상으로 중동 경유해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 해상으로 컨테이너 위장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들어갔고, 지대공 미사일 LY-80 뭐 이런 것들 육로로 또 해상로로 들어갔고, 이거는 인도 감시용이래요. 그 다음 뭐 소형 드론, 전자장비 이런 거 항공으로 운송해서 들어갔고, 이 다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수송기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송기가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